안녕하세요, 염탐입니다. 이번 주저리의 주제는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나와 시합하기 전에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처맞기 전까지는 말이죠 라는 명언을 남긴 핵주먹 마이크 제라드 타이슨은 1966년 6월 30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에게 버려진 타이슨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소심하고 온화했던 성격 때문에 동네 불량배들에게 맡길 일수였고 심지어 여자애들에게조차 호주머니를 털리곤 했었다곤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살아가기 바쁜 나머지 타이슨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며 형인 로드니 또한 타이슨을 챙기긴커녕 오히려 괴롭히기 바빴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 타이슨은 친구 하나 없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애완용 비둘기를 키우게 됐는데 이 비둘기가 외로웠던 어린 시절 타이슨에게 첫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첫 친구가 되어준 비둘기를 끔찍히 아꼈던 타이슨은 어느 날 동네 불량배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목을 꺾어 비둘기를 죽여버렸고 그로 인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자신의 주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몰랐던 타이슨은 이 사건 후 자신의 주먹이 사람을 죽음으로도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소심하고 온화했던 타이슨은 사라지고 졸리 스톰퍼라는 흑인 갱단에 들어가며 비행소년의 길을 걷게 됩니다. 11살이 되던 해에 지역에서 알아주는 소매치기 범이 되었으며 12살이 되었을 때는 경찰에 체포된 횟수만 무려 38번이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결국 타이슨은 뉴욕에서 200마일이나 떨어진 산중에 위치한 타이론 스쿨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을 복싱의 길로 인도한 바비 스튜어트를 만나게 됩니다. 바비는 전미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십에서 승리한 적도 있는 유명한 복서였는데 학생들에게 복싱을 가르치게 되면서 타이슨의 천부적인 복싱 재능을 알아보게 됩니다. 눈부신 재능을 확인한 바비는 전설적인 명트레이너 커스 다마토에게 타이슨을 소개해주면서 그를 복싱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타이슨과의 첫 만남에서 그의 스파링 경기를 지켜본 커스 다마토는 그의 재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조만간 헤비급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말을 바비 스튜어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커스와 함께 살면서 트레이닝을 받게 된 타이슨은 예전처럼 온화한 성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복싱 실력 또한 나날이 발전하게 됩니다. 15살 때 참가한 내셔널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기쁨을 누린 타이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을 양자로 입양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 주었고 아버지 없이 자란 타이슨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복싱에 몰두한 타이슨은 힘들기로 유명한 커스 다마토의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뛰어난 복싱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마추어 전적 27전 24승 3패라는 뛰어난 기록을 남기며 19살의 나이로 프로 전향을 발표하였고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6일 프로 데뷔전을 가진 타이슨은 1라운드 KO 승을 거두며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프로 데뷔 후 1년이 지났을 때 무려 17전 17승 17KO라는 놀라운 커리어를 작성하였고 그 후 8개월이 더 지나도록 패배하지 않으며 27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한 이 기간에 자신의 멘토이자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커스 다마토가 타이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커스 다마토의 사망은 타이슨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가장 큰 슬픔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많은 평론가들은 커스 다마토가 10년만이라도 더 살아있었다면 타이슨의 전성기가 이리 짧지 않았을 뿐더러 권투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사망은 타이슨 인생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미로 큰일이었습니다. 커스 다마토가 사망하며 큰일을 겪었지만 복싱에서는 승승장구하였고 28전째에 드디어 WBC 챔피언 트레버 버빅과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됩니다. 타이슨의 상대였던 버빅은 5년 전 39세의 무하마드 알리에게
판정승을 거뒀을 만큼 갈록과 힘이 있는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만에 트레버 버빅을 매트에 눕힌 타이슨은 20살이라는 나이로 최연소 WBC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치 후 닉네임 아이언맨으로 팬들에게 불리게 됩니다. 최연소 나이에 챔피언이 된 타이슨은 헤비급 통합 챔피언을 목표로 전적을 쌓아갔으며 결국 핑크론 토마스와 토니 터커를 각각 6라운드 KO 승과 판정승으로 누르며 WBC, WBA, IBF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통합 챔피언이 된 후 6차 방어전까지 무난히 성공한 타이슨은 프로 데뷔 후 5년 동안 37전 37승 33KO라는 놀라운 성적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절의 타이슨은 그야말로 괴물 중의 괴물이었습니다. 37전 중에 데뷔부터 19연속 KO승을 거뒀으며 20세에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고 21세 때는 3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 되었을 정도로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37전을 치렀을 때 그의 나이 고작 24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날지 지켜보는 것 또한 팬들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커스 다마토 사망 이후 조금씩 사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이른 성공이 가져다준 안일함과 사치로 인해 점점 연습은 뒷전이 되어 갔습니다. 결국 1990년 2월 10일 도쿄돔에서 열렸던 제임스 더글라스와의 통합 챔피언전에서 10라운드 KO로 패하며 완벽했던 커리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벨트를 잃어버린 타이슨은 재기를 노리며 가졌던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KO승을 거두며 복귀를 하는 듯 했지만 이미 사생활에 균열이 생기면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3년형을 살게 됩니다. 전성기를 구가해야 할 나이에 감옥에서 3년을 보내며 아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1996년 3월 16일 프랭크 브루노와의 타이틀 매치에서 3라운드 만에 TKO로 승리하며 WBC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1996년 9월 7일에는 브루스 셀던에게 WBA 타이틀마저 가져오며 팬들을 다시 한번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세계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이가 30세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받고 멘탈을 잘 관리한다면 다시 한번 타이슨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팬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옆에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타이슨 또한 옛날의 타이슨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996년 11월 9일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에반더 홀리필드와의 타이틀 매치에서 11라운드 TKO로 패하며 팬들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던 타이슨은 1997년 6월 28일 홀리필드와 다시 리매치를 벌이게 되지만 이 경기에서 복싱 역사에 길이 남는 핵이빨 사건을 일으키며 실격패를 당하게 됩니다. 핵이빨 사건으로 인해 복싱 라이센스 자격이 정지되었으며 벌금 300만 달러를 물며 다시 한번 링을 떠나게 됩니다. 덕분에 1년 반을 강제로 쉬었으며 어렵사리 복싱 라이센스를 재취득한 후 경기를 치렀지만 두 경기를 모두 이겼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타이슨이 전성기에서 내려왔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듯 2002년 6월 9일 레녹스 루이스와의 WBC IBF 통합 챔피언전에서 8라운드 KO 패하며 그의 시대가 정말로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데니 윌리엄스와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연속으로 KO 패하며 최종 전적 58전 50승 44KO 2무 6패를 기록하며 2006년 은퇴를 발표하게 됩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기간은 짧았지만 그 기간이 너무나 위대했던 타이슨이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